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 맛이 나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나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사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해 보면, 이 추운 겨울이 참으로 훈훈한 정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KBS에서도 따뜻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그만 정성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이 훈훈한 그런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적십자 혈액원의 박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혈액원의 박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박 원장님 부인 되시는 황필조 여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혈액원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이신데 김인두 선생님, 역시 혈액원에 계시는 이숙희 씨, 부산의과대학의 김진정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걸음 해주셔서. 네, 그리고 중구 새마을 지도자로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헌혈을 하신 분입니다. 이승섭 씨, 네, 동성 택시 기사로 계시고 역시 여러 번 헌혈을 해주신 김명국 씨 나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기 선생님, 네, 고종섭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십자 혈액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좀 두려움이 많았는데 하고 나서는 별로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저는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줬으니까 저는 천당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요, 좀 뭐라 그럴까, 엄마가 뭐 헌혈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뭐 좀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고, 이거 헌혈하고 나니까 지구에 짠 하고 다시 나타난 기분인데요. 저는 저번에 길거리에서 헌혈하라고 사람들이 저를 붙잡을 때 막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다시 자진해가지고 이렇게 헌혈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제가 행동으로 되풀이한 것 같고, 또 기분도 무척 좋고, 또 그냥 학생으로서 그 남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참 기쁩니다. 저는 하기 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까 의외로 상쾌하고, 또 이번에 연말에 그러니까 피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좋은 걸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하기 전에는 애들이 하면은 살 빠진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얼굴이 좀 붉어가지고 피가 많다고 그러대 애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도 했는데 좀 겁이 나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하니까 빵도 주고 좀 좋네요. 또 좀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여학생들의 그 귀여운 얘기들이었습니다. 헌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헌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혈액이라는 게 지금 발달된 현대 과학으로서도 우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사용은 문화가 발달할수록, 또 모든 기계적인 이기가 발달할수록 혈액은 더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의학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혈액들, 이 발전에 맞추어서 증가하는 이 혈액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체열을 하지 않고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나 하면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혈액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헌혈인데, 이 헌혈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어떤 대가 없이 병상에서 신음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내주는 가장 좋은 일, 그게 헌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박 원장님께서는 이 뭐 적십자에 관계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만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고향은 어디세요? 저 부산입니다. 네. 부산. 네, 저는 원래 부산 서면이라는 네.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전동이 되겠죠. 네. 거기 부산진 지금 구청 앞에, 거기 보면은 부전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전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 옛날에 후생병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창자 헌자를 하신 분인데, 서면서는 제일 먼저 요즘식 병원을 개설한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쭉 살다가 이제 적십자하고 저하고 뭐 큰 인연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적십자 지사장님으로 성함은 근처 숫자하신 분인데, 한 20여 년간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적십자 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런 인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적십자 의사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어떤 가정적인 그림 배경인가 해서, 뭐 또 전 또 원래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사람이고, 또 부산을 떠나기 싫은 사람이라서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 사업에 관계하시게 된 거는 아버님의 영향이 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과대학 처음 본과 1학년 들어갔을 적에 홍수기 교수님이라고 지금 바팔로 유니버시티 생리학 주임 교수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출강을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회로 해서 생리학 교실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생리학 교실에서 일을 조금 거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니까 고일습 교수라고 지금 정의대학 계시는 고 교수님이 독일에서 오시면서 혈액을 연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 교수님 밑에서 군에 갈 때까지 쭉 혈액을 만졌습니다. 네. 그때는 사람의 혈액보다는 토끼 혈액, 개 혈액, 여러 가지 동물 혈액들에 대해서 혈액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실험하는 게 고 교수님의 전공이니까. 그래서 그걸 쭉 마친 게 제가 혈액을 지금까지 마치게 된 그런 첫째 동기였고, 두 번째는 저 군에 가서 기초를 하다 군에 갔으니까 네. 혈액을 계속 맡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여태까지 혈액을 만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군대 생활도 한 10년 동안 군의 생활을 네. 뭐 군대 생활은 제가 한 10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많은 기간은 부산통합병원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 있으면서도 주로 혈액을 맡아 있었고, 특히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 혈액하고 연관된 걸 하나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사회에서 헌혈 체제로 바뀐 거는 74년도부터가 우리나라 혈액 사업의 기본적인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75년도부터 대한적 십자사가 본격적으로 혈액 사업에 들어갔는데 군은 그 한 3, 4년 전부터 정호영 장군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군은 그때부터 헌혈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참여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네. 75년도 같으면 10년 전이군요. 네. 네. 헌혈 사업이, 혈액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 전보다도 요즘이 조금 쉬워졌습니까? 네, 많이 쉬워졌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헌혈을 받고 나면은 제일 딱한 거는 그 학교 예를 들어서 헌혈을 갔다 오면은 그 중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오셔가지고 하던 이상도 없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은 듣지도 않고 그냥 내 자식 피를 빼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피를 도로 넣어달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실 때는 참 답답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요즘은 아주 여러 국민들이 많이 계몽이 되시고 네. 그래서 아주 협조가 좋은 그런 네. 경우가 되겠습니다. 혈액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어떤 헌혈만을 이래 조사하고 다니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 문화가 들어간 지역은 헌혈이 잘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관계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명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더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물론 불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분이 한 얘기가 불교든 기독교든 다 좋은데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기본이 유교 바탕 위에서 자란 기독교고 불교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분야에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영향도 혹시 있지 않나.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면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먹이면 난다는 이런 사상까지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우리 헌혈 사업의 저해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외국의 헌혈 제도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헌혈 제도도 우리하고 극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지역별로 각각 그 지역에 따른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불아파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 마을에서 헌혈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적십자에 연락을 합니다. 전부 다 볼런티어 자진봉사자들이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해두면은 적십자사에서 좋은 날 그날 가서 제혈해 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구라파의 헌혈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헌혈 등록제가 돼가지고 네. 필요한데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헌혈을 받습니다만은
먼 시골 같은 데서는 혈액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부르면은 가서 헌혈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네. 그저 혈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RH 마이너스 뭐 형 뭐 해서면서 네. 그 아주 그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RH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 RH형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형을 나눌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RH 음성, 양성을 나눌 수 있고, 네. 이 RH 음성, 양성 중에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도 랜드스타이너가 이걸 발견했는데, 랜드스타이너라는 사람이 토끼에다가 레수스라는 원숭이의 적혈구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생긴 혈청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적혈구에 떨어뜨려 보니까 어떤 적혈구에는 응집이 되고 어떤 적혈구에는 응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응집이 되는 거를 RH 양성, 응집이 되지 않은 걸 RH 음성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학생들이나 특히 여자들 층에서 이 RH 음성이 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당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나 하면은 여태까지는 RH 음성 혈액을 가진 사람들이 아기를 놓으면은 첫 아기는 순산을 합니다만은 둘째 아기까지도 거의 놓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사산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양성의 아기 혈액하고 어머니의 음성 혈액이 황체환원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용혈 때문에 사산이 되는데, 이런 그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데, 지금은 아기를 놓고 난 뒤에 72시간 내에 로겜이라는 주사만 맞으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RH 음성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를 가지신 분들은 공포를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네. 병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혈액형이 아니고 생길 때 유전적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공포감 같은 거 가질 필요는 절대 없이 싶습니다. 네. 피를 맞으면 뭐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피를 맞으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혈액을 전혈의 수의 경우 약 50%에서는 어떤 경미한 부작용이라도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혈을 맞을 경우 열이 난다든지 조금 떨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작용들인데, 왜 이 전혈을 맞으면 부작용이 생기나 하면, 우리가 같은 혈액이라는 거는 A형이라고 해서 같은 A형이 같은 혈액형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똑같은 혈액형은 일란성 상둥이에서 생긴 상둥아이의 피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피가 전부 다 혈액형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A형, B형, O형, AB형 하는 거는 적혈구의 혈액형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적혈구의 혈액형 중에서도 큰 혈액형만 얘기하지 A1, A2, A3, 뭐 B1, B2, BM, DX1 그런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이라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면역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혈소판이나 백혈구에도 더 많은 혈액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혈수혈에는 반드시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반드시 쓸 때는 필요한 부분만으로 띄어서 섬으로 해서 가장 부작용을 적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혈액의 구성을 보면은 대략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백혈구만 필요한 사람에게 전혈을 주는 것보다는 백혈구만 줌으로 해서 나머지 세 가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상물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25%의 위험성은 있지만은 75%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그런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인공으로 피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네, 인공 혈액이 한 2년 전부터 상당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만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혈액이 하는 일 중에서 산소 운반하는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소 운반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일본 미도리주지라는 회사에서 플루로케미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약이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혈액의 응고인자
혈액을 응고시키는 여러 인자라든지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적혈구만 만들었다 해도 이게 살아있는 적혈구가 아니고 그 양만큼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혈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저 헌혈, 혈액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한다면은 전공 학문으로 우리가 이걸 분류해서 본단 말이죠. 네. 의학 과목상 무슨 그 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네,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혈액보다 우리 수혈 이 혈액원에서 하는 일은 보통 우리 수혈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혈학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혈액학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상 부분하고 기초 부분하고를 연결하는 거. 기초 부분에서 면역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양리학이라든지 이런 제반 조건하고 임상에서 혈액이 필요한 모든 조건하고의 중간에서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한 학문을 수혈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혈학이라고 부르는 게 옳고 외국에서는 혈액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수혈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수혈원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오셨죠? 네. 네. 요즘 그 이슈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AIDS 뭐라고 읽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읽을 때는 네, 에이즈라고 그러죠. 에이즈라고 네. 그러던데요. 네. 네. 그거 저 혈액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에이즈라는 게 그렇습니다. 에이즈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혈액뿐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액은 전부 다 전염이 가능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척추액이라든지 내수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노출이 안 되고 뼈 속에 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노출되고 넘인데 전염하기 쉬운 거는 이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성한 사람인데 줬을 때 이건 그 사람인데 에이즈균을 바로 옮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수혈 사업하고 에이즈는 큰데 지금 현재 걸려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약 2% 정도는 수혈로 인해서 발생된 에이즈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는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우리 수혈 부분 또 혈액을 관리한 사람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죠, 환자가 미국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 현재로 16,0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0 조금 끝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암보다도 더 무섭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제 에이즈 환자가 16,000명 하지만은 그 4개월 전에는 그보다 7,000명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7,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증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접촉의 이 에이즈라는 이 균 자체가 어떻게 번지나 그러면은 간염이 전염되는 것과 똑같은 전염 경로를 밟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음식을 먹는 침으로 통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변이나 소변으로도 이 에이즈균은 나옵니다. 네. 심지어 우리 눈물에서까지 에이즈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으로 통해서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는 그 암보다는 더 무서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왕 뭐 얘기해 주시는 김에 말이죠. 그 에이즈의 원인이라는가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산과 그 에이즈와의 관계 뭐 항구도 쉽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얘기도 좀 곁들여 주시죠. 네, 에이즈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에이즈가 어떻게 발견됐나 하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하이티의 원주민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또 하이티에 휴양 갔다 온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서 원인 모르게 시들시들 앓는 병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죽고 하니까 이거 하이티 병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내도 저 동성연애자들 중에서 그게 자꾸 발견됐습니다. 똑같은 증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병이다, 뉴 디지즈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 있다가 작년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면역 결핍으로 오는 병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결핍으로 온 병이라는 건 알려졌지만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면역 결핍으로 온 병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제 이게 HTLV3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HTLV 바이러스는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분리해가 생기지 자연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해 본 결과 아프리카에 가면은 중부 아프리카 지방에 카포시 살코마라는 병이 1년 4실 있답니다. 그 엔데믹하게 이건 기억병으로도 있고 네. 또 반유행병 비슷하게 이래 있는데 이 병을 일으키는 균하고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균이 다 같은 HTLV3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지방에 사는 푸른색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푸른색 원숭이도 똑같은 그런 카포시 살코마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여기서 분리해낸 바이러스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같은 게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요즘에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그 지역에서 온 의사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병이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 대신 우리가 거기 얼마나 많은 환자가 그 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린 돈이 없어서 검사를 다 못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원숭이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전염된 게 아닌가 하는 대략 지금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산의 에이즈하고 관계는 어떠냐? 아직까지 부산에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큰 걱정할 건 없지만은 이 에이즈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균은 세포로부터 세포로 분리되어 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네. 자연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 생각으로는 동성연애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동성연애 때문에 균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염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됐을 따름이죠. 네. 균이 생기는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길, 외국에서 오는 길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또 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이 사람들을 잘 감시하고 또 우리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길만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 원장님께서는 취미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정말 주말만 되면 낚시통 울름매고 가는 게. 네. 낚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낚시한 건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뭐 그래서 뭐 몸에부터 네, 그건 뭐 네. 혼자 가십니까? 어떻게 부인하고 같이 가십니까? 전 밤낚시를 가기 때문에 네. 항상 친구들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무척 섭섭해 하실 텐데요. 이따가 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네, 그건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제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네. 딸 둘은 뭐 큰애는 지금 대학교 부산 4대 4학년에 하나 다니고 있고 네. 딸하고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 둘을 먼저 놓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아들 보시려고 이제 한 명 더 낳았군요. 네, 그때까지는 세 사람까지 놓게 돼 있었으니까. 네. 네, 그 뒤에 두 그렇게 사람 바뀌어 놓게 그 사람 됐죠. 두 사람 요새만 하나만 낳고. 네, 네. 네. 어떻게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쭉 부산에서 이제 좋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부산을 그 어느 곳보다 아끼고 계시죠? 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뼈가 굵은 장소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산이 조금 더 활기띤 부산, 옛날의 부산처럼 좀 돌아가지고 서면 싶고, 특히 난 우리 이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릴 때 우리 병원은 서면에 있고 우리 집 공장이 영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 그때 전차가 한두 대 다녔는데 그걸 타고 시청 앞에 내려가지고 이 영도 다리를 건너가지고
공장에 가던 그 기억이 많은데 그때 다리가 들어서 못 가고 있다가 다리가 내리면 가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모든 걸 갖다가 복원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듭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그 들던 영도 다리, 물론 교통 체증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영도 대교가 생겼으니까 그 영도 다리가 들 것 같으면은 그 부산에서 어떤 것보다 좋은 관광 자원도 되고 네. 또 향수를 그리는 그 사람들의 그 부산이라는 하나의 정표가 되지 않나. 옛날에 외부 사람들이 부산하면 영도 다리를 상징했을 겁니다. 그 영도 다리가 다시 또 드는 날이 있었으면 싶은 게 저 소원입니다. 네. 어떻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옛날 생각만 자꾸 하시게 된다고 요새 향수에 젖어 생활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이 고장을 사랑하니까 네. 옛날에 이 고장에 있던 물건들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존했으면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건강하시죠? 뭐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직업이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술도 잘 먹고 뭐 잘 돌아다니고 합니다만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친구들 운동하자면 가서 운동하고 낚시하자면 하고 다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집 사람들 보고도 그러고 친구들 보고도 그럽니다만은 그저 건강 관리 너무 건강 관리하지 말고 난 약 안 먹는 게 건강 관리다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이 추구하는 거 의학이 추구하는 거는 면역체를 만들어가 그 몸에서 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린 지금 조금만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그렇죠. 약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망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 사실 감기가 걸려서 그 감기를 낫을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감기의 균, 그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게끔 네. 하려면은 약을 안 먹고 가급적이면은 반드시 필요한 때 말고는 약 안 먹는 거. 네. 그게 그 건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안 먹는 것이 건강의 첩경이다. 네, 이런 저는 뭐 말씀이 그건 되겠습니다. 어디 가도 그건 주장합니다.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약주도 잘하시고 뭐 이러신다 그랬는데 담배도 피우십니까? 근데 담배는 제가 보통 한 하루에 2갑 반 3갑을 피웠는데 네. 한 3년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뭐 끊으려고 그러니까 뭐 끊어집시다. 네. 약주는 어느 정도나 드십니까? 한 번 드실 때 글쎄 그 뭐 소주 2엎드리로? 그건 뭐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주가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우리 또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 원장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림파구 중에서도 우리가 B셀, T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씁니다만은 특히 요즘 그 잡지에서도 T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T셀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타임셀 해가지고
네, 박 원장의 그 모습을 좀 지켜봤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우선 그 박 원장의 부인 되시는 황필조 여사님에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입니까?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3년 됐어요. 23년이요. 그동안에 부부싸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은 부부싸움을 하셨군요. 가장 인간적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주로 이제 아주 솔직하게 벌써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뭐 벼르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주로 뭐 술 잡수는 일 때문입니까? 뭐 별로 그렇게 꼬잡아서 그냥 이유를 붙일 만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말다툼이 시작했어 그냥. 네. 혹시 뭐 낚시하러 가면서 그냥 집을 비우고 그러시는 문제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관계하지 않고. 그러시군요. 네. 원래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늦게 그래도 뭐 들어오는 지금도 게 옆에서 보시기에 건강은 뭐 문제가 없으시죠? 네, 건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하는 뭐 자신 정신력이 굉장히 네, 정신력이 자기가 하는 일에 집념이 강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그냥 조금이라도 신경 쓸 수가 없죠. 네,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시고 베풀다 보니까 말이죠. 집에 와서 베푸는 게 좀 아무래도 적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저희들이 좀 젊을 때는 네. 그냥 단란하게 좀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네. 우리 좀 대가족이거든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 신우 다 그러시군요. 거느리고 네. 살았으니까 이때까지. 이제 다시 집장가 다 갔지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버 생각하니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남편이 그동안에 그중에서 굉장히 화합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존경하고 있어요. 네. 오랫동안 살다 보면 뭐 식성도 닮는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옛날이 좋았다. 옛날 사실 좋았다는 말씀 중에는 고생이 많이 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대가족을 이끌고 뭐 이러려면 얼마나 고생이 네, 조금 되셨겠어요? 어려웠죠. 네, 네. 또 군대 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 그래도 그 내조의 덕이라는 것이 상당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조 많이 하셨죠? 저는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을 따름이죠. 시어른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네. 평소에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원장님께서? 뭐 애들 보고 뭐 진실되게 살고 또 정신력이 강해야 뭔가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다. 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뭔가 터득해야지 안 하면 진다. 네. 그렇게 자기가 생활하는 그걸 그냥 집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편이에요. 네. 우리 혈액원에 지금 사업과장으로 계시죠? 예. 김인도 선생님. 예. 평소에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죠? 얼마나 같이 일하셨습니까? 10년이 됐습니다. 네. 예. 그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뀐다는데 예. 그동안에 지켜본 박 원장님의 그 면모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좀 맞아. 제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참 솔직하시면서도 또 정신력이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네. 또 그 반면에 남다른 인정이 또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 10년을 제가 모셔오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한사만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참 우리가 원장님 원래 성품이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매사에도 뭐 치밀하시고요. 이런데 뭐 저희도 처음에 풍기는 인상은 아주 상당히 좀 딱딱하게 보이십니다만 네. 역시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경험을 해본 바는 그럴 수 없으네요. 참 그야말로 우리 형제 같은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참 처음에 혈액원 발족 당시에는 상당히 좀 헌혈도 잘한다고 이래서 직원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참 매일 나오셔가지고 야근하시는 분들에게 참 손수 먹을 거 사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달에 월급도 집에 못 가져간 것을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또 싸우셨겠죠, 뭐. 월급도 안 가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셨군요. 네. 오래 있었던 직원들은 항상 참 우리 원장님을 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네. 저희들 감사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 지금 저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 아주 강인한 정신력이라는 얘기가 지금 자꾸 거듭거듭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 정신력에 대한 문제, 이걸 평소에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의 전통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대로 내려오면서 좀 딱딱한 집안이고 또 우리는 그저 대대로 이렇게 공직에 계신 어른들이 쭉 산 집안이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집안 아니었습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옆에 이제 김이숙희 씨. 네, 이숙희 씨는 옆에서 지켜보실 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조금 딱딱한 그런 건 가끔 느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100%를 그 추구하는 그런 직업이니만큼 네. 좀 딱딱한 면을 가끔은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있고 이럴 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먼저 나서셔가지고 환자들 돌봐주시고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네에 있는 뭐 병원에서요 2살 난 아기가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굉장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네.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환자가 혈우병 환자였는데 혈우병은 한 피가 나면 먹지 않는 병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 원장님이 며칠간을 갖다가 뛰어다니시면서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새로운 원장님의 면모를 한번 다시 본 거죠. 네. 혹시 뭐 원장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눈물이 나도록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구정을 들어도. 예,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야단 들을 때도 있고 또 원장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김진성 교수님. 네. 아, 김진성 교수님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 전에도 저희와 같이 방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무슨 관계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합석이 되셨습니까? 예, 그 얘기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죠. 김진정 교수님은 저희 은사 겸 대선배입니다. 또 중학교도 선배, 고등학교 선배, 대학도 선배. 또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는 해부학 조교로 계시고. 네. 제가 학교의 선후배관보다는 인간적인 스승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자, 제가 오히려 칭찬 받으러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뭐 우리 저 박영 박사가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네. 알았습니다. 예. 이제 또 제가 이제 조교 생활을 할 때 본과 이제 1학년 올라와서 네. 또 가까워지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아까도 이제 박 박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리학에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들이 전부 혈액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 계셨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취미를 가지고 쭉 연구를 하고 있었죠. 네. 뭐 저의 생활이라는 게 이제 군대를 빼고는 다 대학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박 박사가 군에 입대하고 그다음 군 병원에 근무할 때 또는 이 적십자병원, 혈액원 쭉 다닐 때마다 어디를 가거나 항상 유대를 가지고 네. 일하는 걸 지켜보고 왔습니다. 네. 왔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또 어떤 일을 한번 시작을 하면 아주 빡차고 나가는 추진력. 박력이라 그러나요? 아주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조금 성격이 그런 별난 데가 있는데 그래서 더욱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둘이가 굉장히 가깝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후배니까 형제간처럼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나고 있고 또 언제 만났으나 또 어디서 보았으나 내 이외 다른 선배들이나 또는 다른 연사님들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 네. 겸손함 이런 걸 볼 때 옆에서 상당히 저로서 흐뭇하게 느끼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네. 아까도 그 뭐 약조 많이 하신다고 약조 많이 하시는 건 옆에서 지켜보시죠? 예, 같이도 또 대자하시고. 하니까. 제가 뭐 물을 데가 없습니다. 같이 많이 드십니까? 김 교수님께서도? 뭐 보통 정도는 되죠. 네. 근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대주 가신 것 같아요. 박영 원장님께서. 원래 잘한다는 사람 측은 잘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선배님 되시는 김진정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김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아직까지 몰랐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자꾸 강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뒤에 지금 이승섭 씨 앉아 계시는데, 네. 참 이승섭 씨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헌혈을 하셨습니까? 금년 지금까지 약 한 23회 정도 되겠습니다. 아, 언제서부터 지금까지요?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군에 갔을 적에 경주 186군병원 위센병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포항에서 교통사고로 응급 환자 3사람이 들어왔을 적에 그 당시에 그 헌혈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가 그 3사람이 전부 다 완쾌돼가지고 태어날 때 그 보람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시간 나는 대로 지금까지 헌혈에 이제 앞장서서 홍보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적십자역 이제 봉사원으로서 또 지금까지 23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이 헌혈에 앞장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금년만 해도 제가 한 650명을 헌혈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저 단체 모임에 가서도 홍보하고 제가 먼저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또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저희들 그 피가 응급 환자의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건진다고 생각할 적에는 저는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승섭 씨 얼굴을 배우니까 상당히 건강 체질이신데요. 네. 본래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얼굴도? 예, 그 항상 하는 일이 그 봉사로서 기쁘게 살고 또 네. 헌혈도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또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승섭 씨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해도 말이죠. 우리 마음에 와닿는 무엇이 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밖에 그 날씨가 춥지만은 아주 훈훈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승섭 씨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김명국 씨도 지금 상당히 헌혈을 많이 하셨죠? 헌혈을 한 15회 정도. 15회 정도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혈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운수업 계통에 제가 또 몸을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수 계통에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를 많이 수송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현재 고향은 진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주만 그래도 좀 시골이니까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혈액을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요. 네. 이래서 그 혈액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제가 응급 환자를 수송했을 때 많이 그걸 체험했고 눈으로 또 목격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헌혈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굳게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하게 되고 네. 또 한 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5회 정도. 근데 이렇게 자꾸 피를 뽑으면은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처음에는 제또 이제 해본 경험이 없을 때에는 네. 헌혈을 했을 때는 이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헌혈하고 나면 일어나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막상 헌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갖고 해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어떤 현기증이 일어날 거라고 좀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것도 없디다. 네. 예, 그게 뒤에 따르는 후유증도 없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뭐 건강에 별 뭐 저것도 없고 오히려 뭐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김영국 씨 저 이 박영 원장님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네. 뵙는 그렇게도 많이 헌혈을 하시는 분인데 서로 이제 처음 뵙는다니 참 오늘 이제 분명히도 서로 이제 다정한 사이가 되시겠습니다. 아 참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죠? 네, 정말 흐뭇합니다. 네. 저희 동성교통 지원 여러분들도 노블에 우리 강사님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적십자 응급 조치 강습회를 갔다가 4월 2일부터 우리가 강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을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네. 역시 이제 우리 그 강의를 받았어요. 네, 네. 그 강의를 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 동성기사 여러분들이 우리 이 기회에 뭐 헌혈을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이제 뭐 특히 말씀하시죠. 특히 이제 그 기사로서의 그 응급 환자를 수송하다 보니까 뭐 그런 헌혈 관계를 혈액이 모자라 가지고 뭐 그 참 어려운 그 고초를 겪는 걸 보고 너무 이게 막 해야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운전하시는 분, 운수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운수보험회사 같은 데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하고 또 헌혈 홍보 활동은 일반적으로 그저 운수회사나 저 차량 보험회사 거기서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박태기 씨. 예. 박태기 씨는 뭐 한번 자기를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혈우병 환자로서 저희 원장님한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혈우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혈우병이라면 그 유전병인데 네.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여자에서 여자로 내려가면서 나오는 유전병인데 쉽게 얘기해서 혈액 출혈이 한번 생기면은 네. 멎지 않는 병입니다. 네, 피가요. 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멎지 않은 이유가 우리 혈액 안에는 발인자라는 게 있는데 혈액 원고인자 네. 그게 없어서 출혈이 맺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멎지 않을 때는 혈액에서 추출해낸 팔인자만 넣어주면은 그래서 바로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얘기군요. 박혜기 씨가 그러니까 지금 혈우병 환자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는 뭐 그런 일은 없으셨죠? 네, 요즘은 뭐 건강한 편입니다. 네. 그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원장님하고 같이 인연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원장님을 뵙게 된 게 근한 10년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약을 공급받는 횟수가 한 10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혈우병 환자들을 많이 돌봐주시고 네.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혈우병 환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혈우병 환자들은 많은 아버님처럼 미리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죠. 네. 그리고 이 약은 혈우병 환자들로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그렇겠습니다. 약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원장님이 많이 취해주고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약이 없으면은 참 죽는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네. 혈우병 환자들로 대표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옆에 고정섭 씨도 역시 좀 제 원장님 말씀이라면은 저도 한마디 꼭 해야지 될 사람입니다. 네. 이제 저는 혈우병 그 환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혈우병 환자들을 돌보시기를 아주 친절하시고 따뜻하고 또 자상하시게 이렇게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한 예로 82년 11월 25일 제가 성분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상당히 위급한 지경을 당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원장님께서 서울중앙혈액원 원장님으로 계실 당시인데 제 그 딱한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들 그 치료약이 AHF라는 약인데 그걸 무려 20병씩이나 그 뭐 급작스럽게 뭐 항공으로 다 내려보내주시기까지 했고
또 얼마 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그 약값이 없는 중인데 원장님께서 그냥 주사를 또 무료로 놔주시기까지 하시고 이런 일을 갖다가 저에게만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 지금 등록돼 있고 경상남북도에 남도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혈우병 환자가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할 건데 또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에 한 번씩 혜택을 베푸신다고 하더라도 그 수 없는 봉급을 축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 이제 말이 나와서 이제 말입니다만은 우선 심장 판막증이라든가 우선 간질병 환자라든가 또 나병 환자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RH 네거티브 이런 그런 환자들 그리고 또 모든 신체 환자들이 그 나름대로 다 이 국가와 사회에서 이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유독 저희들은 이 세상에 이미 나올 그 당시에 이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죄인지 몰라도 저희 선대들의 그 혈통을 타고 나오다 보니까 병을 가져 나왔는데 저희들은 말이죠. 이 국가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시급히 이루어지셔 가지고 저희들도 AHF를 공급받아 가지고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 이 인력 동원을 할 것 같으면은 국가가 그만한 또 이익을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박영 원장님을 그저 희망의 등대로 알고 또 분명히 저희들이 가는 길을 밝혀주시리라고 믿고 지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고종섭 씨가 해답까지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시간도 다 지났군요. 여러 가지 이 좋은 일은 이제 계속돼야 되겠고 박영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계획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밀고 나가시려는지요? 저는 방금 얘기한 혈우병 같은 환자들 또 희망이 없는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혈액 때문에 일어나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 그것도 가능하면은 돈 안 받고 볼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혈액 사업이 조금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골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혈액을 많이 버리고 있는데 그 버린다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잘 못 쓴다는 그 소리입니다. 조금 더 잘 써서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알부민 같은 거, 감마그로빈 같은 거 화학적으로 분리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산에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 우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뜻한 바대로 우리 박영 원장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산 11시에만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적십자혈액원의 박영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들 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